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을 영어로 표현하장 여러분의 수학 멘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확률 통계편 중에서 특별히 통계편인데요. 통계편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줄기와 잎 그림, 영어로는 stem and leaf plot 이렇게 부르는데요. 줄기와 잎 그림, 그리고 통계에서 나오는 몇몇 단어들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수영장 TV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은 한국에서도 배우죠.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돼서 수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줄기와 잎 그림, 영어로는 stem and leaf plot 이라고 부르는데 stem and leaf plot, 영어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stem and leaf plot is a special table where data value is split into a stem and a leaf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tem and leaf plot은 줄기와 잎 그림은 특별한 표인데 어떠한 표냐면 자료의 값, 데이터 value를 split이니까 나눈 거죠. 줄기로와 잎으로 나눈 그러한 특별한 표이다 라는 뜻이 되고 Usually the last digit goes to a leaf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 마지막 숫자를 leaf, 잎 쪽으로 보내줍니다 라는 뜻이죠.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의 마지막 숫자 last digit, 마지막 숫자가 잎이 되고 나머지 숫자는 stem, 줄기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줄기와 잎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칠판을 보니까 Make a stem and leaf plot. 줄기와 잎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You can use a set of data below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 한 세트, 아래에 나와 있는 자료 한 세트를 이용하십시오 라는 문제죠. 자료를 보니까 15, 16, 21, 23, 23, 26, 26, 30, 32, 그리고 41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줄기와 잎 그림은 여러분들 그릴 때 stem 이렇게 줄기라고 써주고 leaf, 잎이라고 써주고 줄기와 잎 그림은 앞에서 설명할 때 usually the last digit goes to a leaf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진 자료의 숫자들 중에 마지막 숫자가 각 자리수의 마지막 자리수가 잎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1의 자리수가 잎이 되겠죠. 그러면 10의 자리수가 줄기, 스템이 될 텐데요. 10의 자리수는 1이 있고 23부터 26까지 2가 있고 30 단위가 있고 그리고 40 이렇게 10의 자리수가 1부터 4까지 있죠. 10의 자리수가 1인 이러한 줄기 5와 6은 잎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 10의 자리수가 2인 수는 21, 23, 23, 26, 26 같은 숫자가 두 개 있을 때는 하나만 써주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다 써줍니다. 줄기가 3인 그러한 숫자들 30과 32가 있네요. 0과 2가 잎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41, 줄기는 4가 되고 잎은 1이 되죠. 이렇게 10개의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data value, 문제 나와 있는 자료의 값들이 is split into a stem and a leaf. 둘로 나누어져서 줄기와 잎으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stem and leaf plot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앞에 주어진 자료와 조금 다른 자료가 주어질 때 줄기와 잎 그림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문제는 앞에 문제랑 같고요. 주어진 자료가 2.3, 2.5, 2.5, 2.7, 3.1, 3.8, 3.9, 4.5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줄기, stem 이렇게 써주고 잎, leaf 이렇게 써준 다음에 줄기와 잎 그림에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마지막 자릿수가 leaf, 잎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수 첫째 자리의 숫자가 잎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들이 stem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에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그리고 4가 있습니다. 잎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은 소수 첫째 자리니까 2.3, 2.5, 2.5, 2.7 이렇게 4개가 있고 1의 자리수가 3인 수는 3.1, 3.8, 3.9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4.5 1의 자리수 stem은 4가 되고 leaf는 5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줄기와 잎 그림을 그렸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하나 있을까봐 설명을 합니다. 줄기가 2고 잎이 3일 때 이 숫자가 앞의 문제처럼 23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문제처럼 2.3을 의미하는지 이 표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줄기와 잎 그림에서 줄기와 잎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써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는 stem 2 and leaf 3 means 2.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설명을 붙여주면 좋겠죠. 앞에 문제는 stem 2 and leaf 3 means 23 이러한 식으로 써주면 좋겠네요. 주어진 자료가 앞에 두 문제와 조금 다른 경우에 stem and leaf plot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같고요. 주어진 자료가 107, 109, 110, 115, 115, 119, 123, 124, 그리고 136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두 자릿수만 나오기 때문에 stem에는 10의 자릿수가 들어가고 leaf, 잎에는 1의 자릿수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이러한 자료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stem, leaf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씨를 써주고 나서 항상 stem and leaf plot에는 주어진 자료의 마지막 자리가 잎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의 자리가 leaf, 즉 잎에 들어가면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즉 두 자릿수가 stem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10이 있고 110부터 119까지는 stem이 11이 됩니다. 123하고 124는 stem이 12가 되고 마지막 136은 stem에 올 수 있는 수가 1의 자리가 아닌 수, 즉 13이 되겠죠. 이제 잎에 올 수 있는 수는 107과 109, 7과 9, 110부터 115, 115, 119, 그리고 123, 124, 마지막으로 136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기와 잎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스템이 10이고 잎이 7인 이 수가 10.7인지 아니면 107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줄 더 해주면 좋은데요. stem 10 and leaf 7 means 107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칠판을 보니까
Andrew recorded the number of shots on goal a hockey game made each game last month. Use the stem and leaf plot for the dat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앤드류가 기록을 했는데 어떤 것을 기록했냐면 shots on goal의 숫자죠. shots on goal은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에서 유효 슈팅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골대 안으로 공을 찼을 때 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슈팅을 의미하죠. 유효 슈팅의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 어떤 유효 슈팅의 숫자냐면 지난달에 각각의 경기에서 있었던 하키 게임이 있었네요. 아이스 하키 게임 또는 필드 하키 게임에서 있었던 그런 유효 슈팅의 숫자를 적었는데 문제를 보니까 자료가 줄기와 잎 그림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스템이 1이고 2가 있고 leaf이 각각 9개가 있고요. 여기에서 stem 1 and leaf 4 means 14. 줄기가 1이고 잎이 4인 것은 14를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네요. 즉 어떤 한 경기에서 스템이 1이고 leaf이 4면 14번의 유효 슈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다음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유효 슈팅 숫자에 대한 stem and leaf plot에 대한 문제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Determine the measure of central tendency 라고 되어 있고 mean, mode, median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central tendency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정확하게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학에서 통계 파트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central tendency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mean, mode, median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mean, mode, median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mean은 한국에서 보통 사용하는 평균과 같은 의미죠. 여기 나와 있는 9개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9로 나누면 되겠죠? 실제 우리가 9개 숫자는 14, 14, 19, 19, 19, 그리고 20, 22, 25, 28 모두 다 더한 다음에 총 숫자 개수인 9로 나누어 보면 20이 나오는데요. mean은 20이 됩니다. 모두는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의미하죠. 14가 2번, 19가 3번, 20이 1번, 22가 1번, 25가 1번, 28이 1번인데요. 가장 많은 횟수로 등장하는 숫자가 19죠. 모두는 19가 됩니다. 미디안은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후에 정 가운데 오는 숫자가 되는데요. 14, 14, 19, 19, 19, 20, 22, 25, 28 이렇게 배열했을 때 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 숫자가 정 가운데 오는 숫자가 되죠. 미디안은 19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Is this set of data a sample or a censu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이 자료들이 샘플인지 센서스인지를 물어보는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샘플과 센서스는 여러분들이 표본조사, 전수조사라고 한국에서 보통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샘플은 표본조사, 내가 알고 싶은 대상에서 일부분을 골라서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거죠. 이때 내가 고르게 되는 일부분을 샘플이라고 하고 내가 알고 싶은 대상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전체 숫자를 다 조사했다라는 뜻으로 전수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센서스가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난달에 있었던 하키 경기에서 실제로 유효 슈팅 숫자를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수조사가 되죠.
따라서 영어로 답을 한번 써보면 This set of data is a censu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Is this set of data a primary data or a secondary data?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primary data인지 아니면 secondary data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primary data라는 단어와 secondary data라는 단어가 한국 학생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여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primary data는 다른 사람이 조사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자료가 아니고 내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secondary data는 다른 사람이 조사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와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 그때 그 자료가 secondary data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라별 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내가 준비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큰 나라, 두 번째로 큰 나라, 각각 나라의 크기를 인터넷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캐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라의 넓이를 이용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는 secondary data가 되겠죠. 여러분이 직접 러시아의 크기를 조사하고 직접 캐나다의 크기를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secondary data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앤드류가 지난달에 있었던 하키 경기의 유효 슈팅 숫자를 직접 다 기록을 했죠. 여러분 경기를 보면서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놓은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 자료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primary data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면 되겠죠. 영어로 답을 써보면 This set of data is a primary data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통계에서 나오는 줄기와 잎 그림, stem and leaf plot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통계에서 나오는 수학 표현 중에 census, sample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primary data와 secondary data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